자, 오늘 성공적인 직업 생활은 6단원 직업윤리와 직업사회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입니다. 자, 교과서 196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 196페이지부터 우리는 요 직업 사회 문제와 직업 윤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196페이지에 보면 생각 열기에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등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렇죠. 대학생들은 지금 외국어 능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를 뽑아주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1위가 지금 직업윤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직업 윤리는 근데 사실은 대학생들은 가장 필요 없는 능력이라고 인식을 했었네요. 자, 또 반대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대학생들이 1등으로 뽑은 이 외국어 능력을 가장 쓸모없는 능력이라고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도에 경향신문에서 발췌된 그 내용이에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그렇죠. 어, 기업의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의 기초의 외국어 실력만 있으면 되지, 자, 월등하게 이제 뛰어난 그런 능력들은 크게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큰 뭐 대규모 계약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통역을 맡기진 않겠죠. 자, 그런 이제 중요한 자리는 별도로 아주 전문적인 통역관이 따로 따라붙게 되는 거고. 자, 실제로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는 이 직업윤리, 도전 정신, 그리고 자기 이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많이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직업윤리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97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197쪽에 첫 번째 문장에 직업윤리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97쪽 첫 번째 페이지 직업윤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윤리란 건 우리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줘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직업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자, 우리 이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발전에 이 직업윤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사회일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새로운 물건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고, 또 새로운 직장, 그리고 다양한 사회의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때랑 지금 고등학교 때랑 엄청나게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를 대변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적혀져 있지만 이 변동의 속도가 지난 세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 뜻은 뭘까요? 우리 지난 세기 1900년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900년대는 자, 근현대로 올 때까지 1990년도, 99년도까지는 자, 그렇게 사회에 큰 변화의 흐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자,
10년도 아니죠. 5년, 어쩌면 1년이 다르게 새로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사회의 모습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보니까 우선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했더라도 스마트폰 같은 게 없었다면 최근 10년 사이에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우리 통신기기도 생겼고 자, 얼마 전에 선생님 뉴스를 보니까 드론 택시도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드론 얼마 전에 이제 드론이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저런 작은 드론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기캐야 카메라 촬영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는 그 드론의 규모가 커져서 드론 택시라고 하는 사람도 실어다 나를 수 있는 새로운 신문물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현대사회는 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에는 이렇게 익명으로 활동을 보통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면대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 뭐 악플이란 이런 안 좋은 사례도 있죠. 이 익명성을 이용을 해서 자, 내가 이 악플 단지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유명 연예인에게 악플을 단다거나 또는 타인을 뭐 비방하는 뭐 그런 이 악플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한다 적혀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봤더니만, 공동체 윤리를 좀 더 확실하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 공동체 윤리를 잘 지켜서 이 변화하는 급격한 대혁명의 시기에 대변혁의 시대를 좀 잘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적혀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직업적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본문에는 197쪽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네요. 자, 이 직업적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직장에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는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업적인 성공일까요? 자, 단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와 명예를 획득하는 것이 직업적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직업적 성공이라는 뜻 안에는 이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긍지 그리고 소명의식 봉사의식이 포함될 때 진정한 직업적 성공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명예, 자부심, 긍지는 여러분들 봉사의식까지는 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소명의식이 뭐지?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날개 부분을 한번 볼게요. 날개 부분에 보면 이 소명의식란 무엇인가 적혀져 있는데 자, 자신의 일에 대해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책임감을 갖는 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뭐 의사나 간호사가 본인이 하는 이런 직업이 어떤 생명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투철한 의미 부여,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나의 일에 좀 더 책임감을 갖는 것을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직업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겠지만, 자, 유달리 이제 요 의사나 간호사처럼 그리고 판사나 변호사처럼 자신이 한 일에 다른 사람의 중대한 인생의 순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그런 위치가 있다면
특히나 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직 다음 페이지는 아니고, 자, 직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윤리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업윤리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 여기 지금 적혀져 있네요. 자,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동의 이익도 추구해야 되고 도덕적 가치의 신념도 가지고 있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직업의 가치를 부여하고 성공의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한 발전을 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개인의 직업윤리를 잘 지켜줘야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하단 부분을 한번 볼게요. 하단에는 이제 이 동양에서 과거에도 자, 몇백 년 전에도 우리 직업윤리를 강조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세 분이 등장을 하는데 자, 공자 그리고 맹자, 순자가 나오네요. 자, 이제 공자가 뭐라 했는지 한번 볼게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정명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에 해당하는 덕을 실현해야 올바른 사회가 됨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바꿔 말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업윤리를 잘 지켜야지만 우리 전체가 좀 더 좋은 올바른 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맹자 같은 경우에는 항산이라고 그래서 자, 일정한 생업을 유지하며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 그 직업에 최소한의 도덕심을 갖추고, 자, 분업을 통해야지만 사회의 조화를 이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세부적인 내용은, 자, 이렇게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본인의 직업률을 잘 갖추고 분업을 해야지 사회의 조화를 이룬다, 더 나은 사회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순자 같은 경우에는 예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인간의 욕구에는 좀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자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지금 얘기하는 직업윤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자기 욕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직업윤리의 규범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본인을 좀 자제를 해야지 더 큰 만족, 사회가 좀 더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는 뭘 배우냐 하면 자, 이 직업윤리와 개인윤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이긴 하지만 여탄 하나의 객체로서 개인의 윤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직업윤리랑 개인윤리가 부딪힐 때, 이렇게 싸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직업인이라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직업윤리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안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자, 교과서 페이지로는 199페이지예요. 자, 199페이지 세부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윤리적 의사결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인데 앞에 이렇게 윤리라는 말이 붙네요. 자, 그래서 자, 직업 생활에서 이 직업 윤리를 실천하는 의사결정을 윤리적 결정이다, 의사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우리들은 이렇게 각자가 개인이지만 결국에는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줘야지만 이 세상에 좀 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이제 이 공동체의 이익은 공동체의 이익이고 이 개인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인데 자, 언뜻 그냥 얕게 생각을 하면 나는 그냥 개인이니까 내 우선 이 개인의 이런 이득을 먼저 챙기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이 자,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동체를 좀 더 우선시를 해줘서 개인의 이런 욕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좀 하고 이 공동체 이익에 우선하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정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동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고 와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쪽 이제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은 근로윤리, 공동체윤리가 구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직업인으로 지켜야 될 이 윤리적 범주를 크게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져 있는데요. 자, 먼저 근로윤리가 뭔지 한번 볼게요. 근로윤리란 거는 일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업무에 임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윤리란 무엇인가? 자,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이제 업무에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이 이 공동체 윤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로윤리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이라면 이 동사무소 구청에 있는 이 서류 일에 대해서 근로윤리를 지켜야 되고 또 공동체 윤리라고 해서 이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책임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윤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 세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근로윤리 먼저 볼게요. 자, 근로윤리는 좀 일적인 이제 서류나 그런 데 해당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일을 할 때 근면해야 되고 자, 일을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동사무소의 민원인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공동체 윤리 같은 경우에는 좀 봉사 정신, 서비스 정신 있어야 되고 또 민원인에 대한 책임 그리고 법을 잘 준수하는 준법 정신 그리고 이제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이제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직장 예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서 20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03쪽 가기 전에 요 하단에 있는 의사결정의 4대 원칙을 한번 볼게요. 자,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네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뭐 어떤 게 있냐 볼게요. 자, 공개성의 원칙. 나의 의사결정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누구한테나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었나? 또는 공정성의 원칙. 내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똑같이 자, 그거는 불가피성의 원칙이네요. 자, 불가피성의 원칙.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오더라도 동일한 결정, 동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불가피성의 원칙.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 대해서라도 공정하게 처리를 했는지, 예를 들면 친척이라고 좀 편의를 봐주는 건 아닌지, 또 친한 동생이라고 좀 편의를 봐준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 적혀져 있고요. 자, 4번에 보면 보편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인지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203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203페이지에 보면 개인 윤리적 방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편에서는 요 직업생활과 관련된 개인윤리적 방안과 사회윤리적 방안을 살펴볼 차례인데, 자, 먼저 개인윤리적 방안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윤리적으로 좀 양심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개인 윤리적 방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뭐 윤리적 갈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예시로 잠깐 보니까 자,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고 싶을 때, 또 회사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자,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다 윤리적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런 윤리적 갈등,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나 양심에서, 태도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자, 본인의 양심이 딱 올고르든 사람이라면, 아,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니까 딴짓 안 해야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약간 양심 좀 부족한 사람들은 뭐 내가 회사에서 시간이 좀 남는데 딴 일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딴 일 하는 게 그런 이제 지금 개인 윤리적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양심이랑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개인윤리적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직업윤리의 5대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개인윤리적 실천 방안의 기본적 방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 세부적으로는 나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들을 세부적 개인 윤리적 실천 방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03쪽 옆에 날개 부분에 보면 직업 윤리의 5대 원칙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나왔던 네 가지 원칙이랑은 좀 다른 원칙이죠, 또. 자, 객관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어떠한 일을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고객 중심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 고객을 우선시하는 걸 그 고객 중심의 원칙. 자, 전문성의 원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가로서 전문가 의식을 갖는 걸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 정직과 신용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본분과 약속을 잘 지켜서 신뢰를 유지하자 하는 직업윤리의 원칙이고요. 자, 마지막 공정 경쟁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법을 잘 준수하고 자, 공정하게 행동하자 하는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 날개 있는 부분도 한번 잘 봐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사회윤리적 방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204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204페이지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204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나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직업생활 중에 발생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여러분 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사회 구조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이런 방안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서른이 넘어서 언젠가 결혼을 했다. 근데 결혼을 하니까 뜬금없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보면, 자, 개인적인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회사 방침을 따라라,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런 이제 부당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국가나 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회 윤리적 해결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진도를 조금 빠르게 나가봤는데요. 자, 다음에 요 학교로 다시 돌아오면 남는 시간에 활동지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